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자주 하시죠? 3억 모으기 이거 정말 쉽지 않네. 경제가 이렇게 불안정한데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맞습니다. 특히 2025년 경제 전망을 들여다보면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한숨이 절로 나올 수도 있어요.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종잡을 수 없고 물가는 불안하게 치솟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같은 대외적인 이슈들까지 불거지니 투자는커녕 매달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좌절하고 포기할 수는 없겠죠? 지금부터 2025년의 복잡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3억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우리에게 꼭 맞는 전략들을 함께 심도 있게 파헤쳐 볼까요? 먼저 2025년의 경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는 한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늘어나고 기준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민간 소비도 조금씩 회복될 거라는 희망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죠. 실제로 지난 3분기 GDP는 소비와 수출 덕분에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며 회복의 신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건설업 부진은 여전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개선 추세에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고요. 하지만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연구원이나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다른 기관들에서는 건설 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트럼프 관세 정책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경제가 아무리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더라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출 중심 국가들은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중국 경제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내수 부진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고 분석되어 마냥 낙관적인 시선으로만 경제를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3억 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걱정만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경제 상황의 흐름과 파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발맞춰 우리만의 견고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나침반과 지도를 들고 묵묵히 항해하는 선장처럼 말이죠. 자, 그럼 3억 모으기를 위한 핵심 키워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고민해봅시다.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이 말은 투자 좀 해봤다는 분들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채권, 부동산은 물론이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을 단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말라는 격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특히 요즘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특정 자산군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자산군에서 이를 상쇄시켜주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최근에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3억 원이라는 귀한 씨앗을 다양한 종류의 밭에 골고루 심어야만 어떤 환경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입니다. 주식시장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이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투자자들은 일일비하기 쉽습니다. 이때마다 감정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큰 손실을 보거나 기회를 놓칠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 이 롤러코스터의 흔들림에 연연하지 않고 훨씬 더 멀리 내다보는 해안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이나 뉴스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는 가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을 발굴하고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짧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3억 원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면 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멘탈과 인내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핵심 키워드는 현금 확보와 유연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으면 가치 하락으로 손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은 자칫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시장의 기회는 늘 우리 곁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모두 불안해하며 투자를 꺼릴 때 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락장에서 좋은 자산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생기죠. 이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유 자금 즉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투자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를 현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숲속에 매복하고 있다가 적절한 순간에 목표물을 정확히 겨냥하듯이 우리도 시장의 기회를 포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확보된 현금을 통해 수익이 난 자산을 과감하게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더 큰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는 자산 회전 전략도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수도권 소형 아파트처럼 꾸준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투자 대상들도 꾸준히 눈여겨보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유연성이 곧 생존 능력이자 수익률을 높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네 번째 핵심 키워드는 재테크 습관과 정책 활용입니다.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벼락, 부자가 되는 마법 같은 방법보다는 꾸준하고 기본적인 재테크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어디에서 새는 돈은 없는지 확인하는 꿈 가계부를 작성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둘째,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이면 엄청난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셋째, ETF 상장 지수 펀드와 같은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리스크를 낮추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절세라는 현명한 전략을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때마다 세금 폭탄을 맞고 아쉬워하기보다는 IRP 개인형 퇴직형 금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상품들을 미리 활용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노후까지 동시에 대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자산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정책 상품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청년 처음 적금, 청년 도약 계좌,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등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여 3억 원 목표 달성에 필요한 종잣돈 마련에 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바로 3억으로 가는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핵심 키워드는 소득 증대와 자산 배분입니다. 아무리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소득 자체가 일정 수준 이하라면 3억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절약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수입을 늘리거나 엔잡러처럼 월급에 추가적인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재능을 활용하여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온라인 스토어를 열어 상품을 판매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추가 소득이 생기면 3억 원 모으기 목표 달성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산 배분 전략도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자산, 그리고 노후를 위한 연금 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균형 잡힌 자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대, 30대 여러분이라면 앞서 언급한 전략들 외에 몇 가지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수입의 4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매년 자신의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저축률 또한 꾸준히 늘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통제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불필요한 충동 구매나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앞서 언급했듯이 꿈 가계부를 작성하여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 원칙을 젊은 나이부터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수록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길수록 더욱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그리고 월급 외에 블로그 운영, 온라인 판매 등 자신만의 부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3억 원 목표 달성 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물론 투자의 세계에서는 항상 유의사항이 뒤따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이슈나 뉴스에 일희일비하여 감정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재무 목표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투자처에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분석하여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경제의 거시적인 흐름, 그리고 AI, 기술 발전과 같은 글로벌 경제 트렌드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투자 전략에 유연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 모든 지식과 통찰력이 여러분의 3억 모으기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경제적 자유를 향한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경제 상황은 분명히 많은 불확실성과 도전 과제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손 놓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있다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재테크 근육을 단단하게 단련하고 현명하고 계획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유연한 현금 확보, 꾸준한 재테크 습관 형성, 정부 정책 활용, 소득 증대 노력, 그리고 현명한 자산 배분까지 이 모든 핵심 키워드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3억 원이라는 목표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실행력과 인내심입니다. 여러분의 3억 모으기 여정 제가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요.